이런 것들 다 버려버릴 거야. 앞으로 친정 반찬 가져오지 마. 어머니,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 최정순이 소리치며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통을 들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수진이 그 장독대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낡은 금고 속에서 나온 친정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 어머니, 이게 정말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박수진은 35살의 평범한 주부로 맞벌이 남편 김현우와 함께 시댁 안채 옆 작은 별채에서 살고 있었죠. 시어머니 최정순과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낸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수지는 이른 아침부터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와 나물 반찬들을 큰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왔죠.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말했지만 친정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시댁에서 잘 먹어야지. 요즘 나물이 얼마나 비싼데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수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친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거든요. 시댁에 돌아온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순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친정에서 맛있는 반찬 가져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정순은 찬찬히 보자기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촌스러운 걸 가져왔네.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거 먹어? 최정순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니가 정성껏 담그신 건데요. 맛도 좋고요. 하지만 최정수는 이미 관심을 잃은 듯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나?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그때 현우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친정에서 뭐 가져왔어? 현우가 물었죠. 김치랑 나물 반찬이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잠깐 반찬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어. 하지만 그의 반응도 그리 열성적이지는 않았죠. 최정순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얼마든지 깔끔한 반찬 살 수 있는데 말이야. 굳이 이런 시골 반찬을.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였죠. 어머니, 시골 반찬이라고 하시면 기분이 좀 그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친정 김치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권했지만 최정수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어. 입맛이 없어서. 최정순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우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몇 젓가락 집어먹고는 말했습니다. 맛있네. 그런데 짜지 않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최정수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너무 전통적이야. 어머니, 한 번만 드셔보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 다시 권했지만
최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수지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반찬인데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마을 이웃 아주머니인 김순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친정 다녀왔구나? 어머니 안녕하시지? 김순자가 정겹게 인사했습니다. 네, 반찬도 좀 가져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죠. 아이고, 친정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어머니들 손맛이 어딜 가겠어? 김순자의 말을 들은 최정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친정 반찬이야? 마트 반찬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좋은데. 김순자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요즘 일은 어때? 직장 다니느라 힘들겠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수진이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정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직장 다니니까 집안일에는 신경을 못 쓰지. 예전 같으면 집안 살림만 해도 벅찼을 텐데.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진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맞벌이 하면서도 시댁 모시고. 쉬운 일이 아니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친정 반찬을 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정수는 여전히 손도 대지 않았죠. 현우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최정순이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다가 한 입 먹고는 찡그렸습니다. 역시 너무 짜네. 요즘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그래. 수진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이렇게 평가절하 당하다니요. 어머니, 간이 안 맞으시면 물에 헹궈서 드시면 어떨까요? 수진이 제안했지만 최정수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친정 반찬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친정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현우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 안에 고이 보관해둔 친정 반찬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 이렇게 무시받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수지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친정 반찬을 상에 올렸죠. 혹시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최정순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또 그 반찬이야? 정말 고집이 세네. 최정순이 혀를 찼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정성껏 담그신 반찬인데 왜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정순이 놀란 듯 수진을 바라봤죠. 무시한다고?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현우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장인어머니 정성인데요. 그리고 여보, 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수지는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속상한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담그시는데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정순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냥 반찬 하나 가지고.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수진의 억울함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야 하나? 수진은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친정 반찬을 상에 올렸지만 최정순의 태도는 여전했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집이 세구나.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 반찬을 올리는 거야? 최정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참고 또 참았지만 가슴속 분노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친정에서 새로 담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정성껏 담근 김치였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내내 딸을 생각하며 만든 김치였습니다. 수지는 기대를 품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김치 새로 담갔어요. 이번엔 정말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며칠 동안 준비하셨거든요. 하지만 최정수는 한 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또 그런 걸 가져왔네?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고.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친정에서는 이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하지만 최정수는 단호했습니다. 난 안 먹어. 입맛에 안 맞아. 요즘 마트에서 파는 김치가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데 왜 자꾸 이런 걸 가져와서 나를 괴롭혀?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죠. 며느리가 자꾸 친정 반찬 가져와서 먹으라고 강요해. 나이 든 사람 입맛도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더라고. 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장인어머니 정성인데요.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여보, 너도 좀 이해해줘. 어머니도 고집이 있으시잖아.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강요라고요? 제가 언제 강요했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드셔보시라고 한 건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정순이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면 뭐야? 매일매일 그 반찬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는 게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 그날 저녁 수지는 다시 한번 친정 김치를 상에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치를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순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야, 정말 끈질기네. 내가 몇 번을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 최정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지만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죠.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반찬인데 뭐가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담그시는데요. 밤새워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드시고 그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정수는 더욱 화를 냈죠. 정성이 뭐가 정성이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촌스러운 반찬 먹어? 창피해서 이웃한테도 못 내놓겠어. 마트에서 사는 게 얼마나 깔끔하고 위생적인데.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제 어머니가 담근 반찬이 창피하다고요? 그럼 저도 창피한 사람이네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가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죠. 여보, 진정해. 어머니도 그런 뜻이 아니실 거야. 그냥 서로 입맛이 다른 거잖아. 최정수는 흥분해서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걸 왜 자꾸 가져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차라리 버려버리겠어. 더 이상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러면서 부엌 문을 나서려고 했죠. 수지는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그걸 버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최정수는 이미 마당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급히 뒤따라갔죠. 정말 안 돼요. 어머니가 정성껏 담그신 김치예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최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듯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최정수는 그곳으로 향하며 김치통을 들고 있었죠.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릴 거야? 앞으로 친정 반찬 가져오지 마. 내 집에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 최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마음 상하실 거예요. 그 순간 현우도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고성에 놀라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담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김순자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싸우는 거야? 곧이어 옆집 아주머니와 마을 어른들도 모여들었죠. 최정수는 체면이 섰는지 김치통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반찬 가져와서 좀 그랬을 뿐이야. 별일 아니에요. 수지는 창피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서로를 바라봤죠.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을 어른인 박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웃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집안일은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아. 온 동네가 다 들었잖아. 최정수는 다소 진정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작은 오해였어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현우가 수진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여보, 들어가자. 이제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이웃들도 하나씩 흩어져 갔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고생한다더니 진짜네.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나 봐.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최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수지는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너도 좀 이해해줘. 어머니도 나이 드시고 고집이 있으시잖아. 그냥 앞으로는 친정 반찬 말고 다른 걸로 효도하면 안 될까?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담그시는지. 친정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저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수지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친정 어머니는 딸의 하소연을 들으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반찬 안 보내면 되는데. 하지만 수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며칠 후 수지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반찬을 버리는 장소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최정순이 항상 장독대 근처로 가서 뭔가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수지는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장독대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장독대 주변에는 여러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있는 큰 항아리의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안에는 장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자물쇠가 달린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지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물건일까?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금고의 자물쇠는 오래되어서인지 조금만 건드려도 열릴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자물쇠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자물쇠는 쉽게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맨 위에 있는 문서에 친정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박철수라는 이름과 함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떨면서 문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최정순에게 땅을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문서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액의 차용증이 있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최정순에게서 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알기로는 친정아버지가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친정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말이죠. 수지는 더 많은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금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종 계약서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모든 문서에는 친정아버지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수지는 이런 거래들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수진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이 모두 최정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이미 몇십 년이 지났지만 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죠. 수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속인 건 아닐까? 그래서 친정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인 건 아닐까? 수지는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수진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런 거래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수지는 급히 문서들을 정리해서 금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은 몰래 가져가기로 했죠. 증거로 보여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수지는 재빨리 문서 몇 장을 옷 속에 숨기고 금고를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뚜껑을 원래대로 덮어놓았어요. 최정순이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수지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방금 발견한 문서들로 가득했죠. 이게 정말 진짜라면 큰일이었습니다. 친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건가?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수지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최정순과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 너무 화가 났거든요. 혹시 정말로 친정을 속인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우가 수진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어디 아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최정순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시선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숨겨둔 문서들을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볼수록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서명과 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거래가 정말 있었던 일인지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수지는 내일 친정에 가서 어머니께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친정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문서들을 가방 깊숙이 숨겨가지고 갔죠. 친정 어머니는 딸이 갑자기 찾아온 것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수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로 친정이 피해를 당했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니,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아버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얘기? 무슨 일인데? 수진은 가져온 문서들을 꺼내며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문서들 보신 적 있으세요? 친정 어머니는 수진이 보여준 문서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 이걸 어디서 구했니?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이 문서들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댁 장독대에서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친정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딸아, 어머니가 너한테 숨긴 게 있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나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단다.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건 봤지만 무슨 일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 수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최정순 씨와 무슨 사업 얘기를 하셨어.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셨지.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땅들이 다 없어졌어. 아버지는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셨는데 결국 못 받고 돌아가셨단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에요?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꽤 있었는데 모두 사라졌어. 그 후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된 거야.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친정 반찬을 그렇게 무시했던 거구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더 많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정순 씨가 몇 번 찾아왔어.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믿고 찍어주셨는데 나중에 보니 모두 속임수였던 거야. 땅도 빼앗기고 돈도 못 받고.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해하셨는지 몰라.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저라도 알았으면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친정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시집간 집이잖니.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냥 우리가 참고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수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수지는 문서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더욱 분명해졌어요.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들이 모두 최정순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약속된 대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차용증도 실제로는 아버지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최정순이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 같은 거였어요.
어머니,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시집간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원수가 되는 거 아니야?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정의를 찾아야 해요. 친정어머니는 더 많은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정순 씨가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했어. 다른 집 땅도 비슷한 방법으로 가져간 게 있다고 들었어. 그때는 모두들 어리숙해서 속은 거지. 요즘 같으면 절대 안 당했을 텐데. 수지는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만 속인 게 아니었네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수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친정을 무시하고 반찬을 버린 것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던 거죠. 친정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수지는 어머니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이 문서들을 가지고 법무사한테 상담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정확히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보자.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해하셨는데 이제라도 해결해야겠어. 수지는 어머니의 동의를 얻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우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오후에 수지는 마을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문서들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법무사는 문서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네요. 이런 조건부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불법이에요. 법무사의 말을 들은 수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수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딸의 결심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수진아, 어머니도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자.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우리를 무시한 것도 이제 이해가 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현우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시댁에 돌아온 수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최정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동정이나 이해가 아닌 분노와 실망의 시선이었습니다. 최정순도 수진의 변화를 느꼈는지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수진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왔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내일 현우 오빠와 함께 얘기할 게 있어요. 최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현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준비를 했어요. 현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정리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고 법무사와 상담한 내용도 메모해두었어요. 여보, 앉아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본 현우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수진은 차근차근 어제 장독대에서 발견한 문서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확인한 사실들과 법무사 상담 결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지만 수진이 보여준 문서들을 보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수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도 알아야 하고 법적으로도 해결해야 해요. 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그럼 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겠는데.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체면보다 정의가 먼저예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때 최정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 현우는 어머니를 보더니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최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위의 문서들을 최정순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문서들 아시죠? 최정수는 문서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독대에서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숨겨놓으신 금고에서요. 최정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다 옛날 일이고 합법적인 거래였어. 문제될 게 없어. 하지만 수지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합법적인 거래요? 그럼 약속하신 대금은 언제 주실 거예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최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 나중에 줄 계획이었는데. 수진이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사정이요? 그럼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친정이 그 땅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현우가 중간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최정수는 아들에게까지 추궁당하자 더욱 당황했어요. 현우야,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 일이야. 너는 몰라도 돼. 하지만 현우도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몰라도 된다고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며느리 친정을 이렇게 속이고 살 수는 없어요. 최정수는 아들마저 자신을 비난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속였다고? 내가 언제 속였어? 다 정당한 거래였다고. 수지는 법무사와 상담한 내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법무사한테 상담받아봤어요. 이런 조건부 계약은 불법이래요. 특히 대금도 안 주고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간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최정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법무사? 너 법무사한테까지 갔다 왔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를 공개할 거예요. 다른 분들도 피해를 당했을 수 있으니까요. 최정수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빼앗아간 재산을 돌려주시고요. 최정수는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합법적인 일이었어.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지만 현우도 이제 어머니의 편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게 나아요. 최정수는 아들마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니 절망적이었어요. 너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결국 다음날 수지는 계획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김순자를 비롯해서 여러 이웃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지는 발견한 문서들과 함께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야? 최정순 씨가 그런 일을? 김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문서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친정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최정수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변명하려고 했지만 증거와 증인들이 계속 나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박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최정순 씨,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요.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마을에서의 공개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정순의 과거 행적들이 줄줄이 밝혀졌어요. 수지는 법무사와 함께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죠. 최정수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경찰 조사에서도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고 숨겨놓은 문서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의를 찾는다는 기쁨과 함께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거든요. 현우는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전혀 몰랐다고. 현우는 수진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수진도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현우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 잘 숨기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부부는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우도 어머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법원에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정수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이 불리했어요.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많았거든요. 친정아버지의 토지 문서, 차용증, 그리고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대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에서 최정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마을에서 누렸던 권위와 체면은 완전히 사라졌죠.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후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피해자들에게 즉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친정아버지로부터 가져간 토지와 관련해서는 원상회복과 함께 그동안의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정수는 판결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했고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어요. 마을에서의 입지도 완전히 잃었죠. 사람들은 최정순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예전처럼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우받지도 못했습니다. 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시어머니의 몰락을 보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잘못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오랜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되찾은 땅 문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모르고 살 뻔했구나.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어. 친정의 경제적 상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되찾은 재산으로 인해 생활이 안정되었고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지는 친정어머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의는 때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순자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우리도 몰랐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조심해야겠어. 다른 이웃들도 수진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를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하지만 수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최정수는 판결 이후 크게 병이 들었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었거든요. 수진도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르셨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수진은 비로소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해소되었거든요. 친정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정의도 실현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도 수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서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최정수는 큰 병을 얻어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냈어요.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죄책감과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어머니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혈육이었거든요. 수지는 그런 현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최소한의 도리는 다할 거예요. 수진의 말에 현우는 고마워했어요. 미안해, 여보. 이런 상황이 되어서.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미안해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되찾은 재산으로 인해 생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에게 거듭 고마워했어요.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억울하게 살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수지는 어머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친정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수진도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친정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친정어머니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최정순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점차 동정의 시선도 생겨났어요. 김순자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최정순 씨가 많이 아프시다면서? 그래도 이웃인데 너무 외면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수진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셨어도 이렇게 병까지 얻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가끔 안부는 물어볼게요.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순자도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수발을 하면서 최정순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고 강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져 있다니요. 인간적인 연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일들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정순도 수진이 자신을 돌봐주는 것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최정순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수진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최정순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동안 내 친정을 무시하고 반찬도 버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도 계속 그랬어. 최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어요. 최정수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내 친정 반찬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한 일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더 심하게 거부했던 거야. 수지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정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수지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효도는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도 그런 현우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 줬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당연해요. 저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릴게요. 부부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마을에서도 점차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최정순에 대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그러졌어요. 박노인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한 일은 옳았어.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봐야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수진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정의를 찾았으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가족 구실은 하게 되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적인 배려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정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금씩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비록 깊은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복잡함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마당에서 장독대를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1년 전 이맘때 그 장독대에서 발견한 문서들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이제 그 장독대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장독대에 다가가 하나씩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정직하게 담긴 된장과 간장들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은 없었죠. 이제 이 집에서도 진실과 정직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과정이 결국 올바른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았거든요. 최정순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날 수진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구나. 내 친정을 무시하고 너를 힘들게 한 것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수지는 시어머니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최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남은 인생은 정직하게 살겠어. 현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내의 결단력과 정의감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 불의가 계속 묻혀있을 뻔했어. 정말 고마워. 수지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한 거예요. 앞으로도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부부는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되찾은 재산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억울함도 해소되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수지는 어머니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어머니도 행복하게 사세요. 친정과 시댁 사이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김순자는 수진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덕분에 우리 마을에서도 정의가 실현됐지. 다른 이웃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경계하자고 다짐했어요. 수지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어느 날 수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반찬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최정수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친정어머니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정수는 친정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친정어머니도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털어놓으셔서 다행이에요. 함께 만든 반찬을 나누어 먹으면서 세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가족 구실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지는 이 순간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재산이나 권위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실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관계만이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시련이 결국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진 셈이었죠. 현우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장인어머니까지 모두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앞으로는 서로 숨기는 일 없이 정직하게 지내자. 수진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네, 이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직해졌으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마지막으로 수지는 다시 한번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곳은 비밀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정직한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되었어요. 수지는 장독대를 깨끗이 닦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집에서도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숨겨진 비밀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속이는 관계가 아닌 진실을 나누는 가족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질녘 장독대 앞에서 미소 짓는 수진의 모습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긴 시련의 끝에서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